온도를 이용한 난방과 수증기를 이용한 습도 조절, 한지를 통한 채광. 이것이 500년 전 온실의 작동 원리였다. 상가 여러 개 체록된 동절 양체 기술은 우리의 발달된 고유한 그 원예 기술과 온돌 기술을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시설 원예에 길을 열었다.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그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술의 특징은 3면을 황토 헐구로서 막았다. 그리고 한 면을 살창을 통해서 막았는데, 그 살창에는 한지를 바르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랐다. 그렇게 해서 햇빛을 투과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온돌에는 솥을 걸어서 실내로 그 수증기가 들어와서 공중 가온을 하고 동시에 습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지중에는 온도를 이용해서 지중 가온을 해서 이중의 가온 방식을 택했다. 그런 점들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온실의 작성이 이루어졌다. 한 달간의 공사 끝에 우리는 기록 속의 온실을 완성시켰다. 구들과 황토, 그리고 한지를 이용한 온실. 500년 전 온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대략 500년 전의 온실입니다. 요즘의 태양열 주택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500년 전의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현대적인 느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일종의 보일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아궁이가 두 군데 있고요. 또 솥이 걸려 있는데 이 솥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불을 떼갖고 김을 올려서 이 나무 연통을 통해서 아마 이 온실 안으로 끌어들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을 떼면은 공기가 건조해지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가습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주 후끈후끈하고 실내도 환합니다. 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바닥도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온돌 위에 작물을 재배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 여름철에는 이 공기도 높아지지만은 이 땅의 온도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작물이 자라는 데는 이 실내 온도도 중요하지만은 지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온실처럼 이렇게 이 온돌로 이 바닥을 데펴서 실내 공기는 물론이고 또 땅의 온도도 함께 높이면 정말 실제 여름철과 조건이 거의 같아지게 되는 셈이죠. 작물이 자라기에 정말로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조선시대 이 온실의 난방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전 온실에서 실제로 겨울에 꽃이나 채소를 키울 수 있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실에 파종을 해보기로 했다. 고증을 통해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법한 봄 채소들을 골랐다. 파종한 작물은 열무, 얼갈이 배추, 아욱, 그리고 시금치 등이다. 영산홍과 백꽃, 수련 등 봄꽃과 여름꽃들이 온실 속에서 꽃을 피우는지도 지켜보기로 했다.
난방은 하루 2차례. 한 번에 2시간 정도 불을 뗀다. 이게 이제 하루에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이제 불 떼는 거는요. 그 구두를 덮이기 위해서. 근데 구두리 더워짐으로써 이제 그 위에 이제 흙이 쌓여 있는 게 이제 더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작물을 위에 심었기 때문에 그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근데 춥지 않을 때는 한 번만 떼도 구들이 더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땅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용하고 또 이제 이 불을 땜으로써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이 수증기를 이제 온실 안으로 넣어가지고 그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에 한 2번 물 정도 떼는 거죠. 나무관을 통해 실내의 수증기 상태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하루 5리터 정도. 이 수증기는 습도를 조절할 뿐 아니라 실내 온도를 높이는 이중의 기능을 한다. 이 온실의 가장 큰 특징은 구두를 이용해 땅을 덮인다는 데 있다. 땅 온도는 26도, 실내 온도는 15도 내지 20도를 유지시킨다. 불로 이제 조절해야 되고 낮에는 이렇게 뗄 필요가 없고 저녁에 이제 해가 져서 기온이 내려가면 내려간 그 기온이 내려가는 이제 온도 체킹해서 이제 기온이 내려가는 거 봐가면서 불 넣는 그 깊이를 조절해야 돼요. 지금 이 지온으로 따지면 20도 이상. 파종 당시 한낮 바깥의 지온은 8.6도. 자연 상태에서는 작물이 자랄 수 없는 온도다. 안 나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10도 이상 돼야 돼요. 최소한 10도 이상. 10도 이상 돼야 이제. 하루 2차례 난방으로 온실의 실내 온도는 바깥 기온과 15도 이상의 차이를 유지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한겨울에도 온실의 실내 온도는 작물이 자라기에 적절하게 유지시킨다. 씨를 뿌린 지 일주일째. 온실 안에서 작물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얼갈이, 시금치, 열무 등 작물들이 대부분 발아했다. 노지에선 2달 뒤인 4월 말에나 가능한 일이다. 파종한 지 일주일 만에 이만큼 발화가 된 겁니다. 열무 씨를 파종한 지 일주일 만에 이만큼 발화됐는데, 파종해서 4주 정도,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한 달 만에 수확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발육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상당히 건강하고, 예,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발화율이 하여튼 97, 8% 이상. 다시 2주 뒤, 채소 이파리가 눈에 띄게 크고 무성해졌다. 얼갈이 배추는 3주 만에 수확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 꽃도 마찬가지였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피는 영산홍은 2달 이상 시기를 앞당겨 개화했다. 4월 말에 개화하는 백꽃나무 역시 2달 이상 빨리 꽃을 피웠다.